심재율의 사방팔방. 예, 제가 원래 이렇게 관심이 여러 분야에 많습니다. 호기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나이가 되도록 모든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게 과연 진짜 종교가 뭐냐? 뭐 종교가 뭐냐기보다도 하나님은 누구면서 누구인지 또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천착을 해왔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인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사람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이든지 한 시간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스토리가 뭐 본고지가 한 3, 40장 나옵니다. 저쪽에 우리 고국장님도 저렇게 요 일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얼마나 개인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그게 하나의 스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스토리가 되고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자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두루두루 하려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 저거를 구분을 카테고리를 제한할 수가 없어서 사방팔방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융합이잖아요. 융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양한 것을 이렇게 조합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융합이 되려면 일단은 여러 분야에 고루고루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분야에 대한 이 고루고루 관심을 묶어서 하나의 확실한 줄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재율의 사방팔방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정재학 국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얘기하는데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질문이 잘못된 게 지금은 사방팔방이라는 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허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겁니다. 허브가 이제 예를 들어서 허브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연결된 고리가 많으면 그쪽으로 정보가 많이 전달이 되는 것이고 정보가 적으면 적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방향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허브로서의 중요한 그 매듭이 뭐냐라고 했을 경우에 과학기술,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라이프 스토리,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예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 경력 중에 가장 많은 게 과학 기자입니까?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 은퇴한 과학 기자들의 모임인 한국과학언론회의 회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내 동료들을 위해서도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간담회 같은 걸 많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마침 국회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 2시간 동안 참여하고 한 말도 한마디 하고 이러고 왔죠.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저의 그 주로 과학 기자를 했기 때문에 어저께 국회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전략 모색이라는 간담회를 했어요. 여기에 갔다 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요거는 이제 조승래 의원이 이제 주최를 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연구연합회라는 그 실현연의 연구원들 은퇴한 연구원들이 모임이 주관을 했는데 조승래 의원이 주최를 했는데 이상민 의원도 오고 노웅래 의원도 오고 그래서 저는 3명만 오는 줄 알았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이쁘장한 여자분 과학자분 우리 신영애 의원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명찰을 만들어줬죠. 4명이 왔잖아요.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약간 이 의원들과 떨어진 이쪽 구석에 눈에 익은 사람이 있어서 저분 맞나? 그랬더니 역시나 박병석 의원이 또 초대하지 않았는데 한쪽 구석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대전 쪽에 있는 의원 5명이 뜬 거예요. 요거 하나 하려고. 이 말이지 과학 기자들이 이렇게 뭐 모인다 그러면은 뭐 별로 안 오는데 역시 이게 출연연구원 은퇴기 학자들이 모임하니까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러면 이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을 이제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간담회를 국회 8간담회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출연연구소에서 500명
500명의 이제 박사들이 이렇게 은퇴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은퇴 과학자들은 쏟아지는데 정부의 지원 예산은 보니까 대폭 줄어들었더라고요. 2010년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2010년에 34억, 2010년에 34억이 예산이 있는데 2012년에는 25억으로 줄어, 2017년에는 18억으로 줄어, 올해는 16억으로 줄었더라고요. 34억짜리가 16억으로 줄었으니까 이제 반토막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적어야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 사업 주요 주관 기관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는 키스티에서 했는데 여기에 산기업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산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산업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은퇴한 과학자들이 중소기업에 무슨 도움을 주느냐 주로 이거 가지고 따진 것 같아. 그런데 이 연구개발이랑 또 이 사업이랑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 출연연구소에서 아무리 박사고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어떻게 적용할지 이거를 잘 경험과 그 적이 없으면 실제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이 그 출연연구소 박사들 뭐 중소기업 별로 도움이 안 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연구개발과 기술개발 사업화에 대한 그 서로 차이점을 좀 더 많이 알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주장하는 바도 봐도 그런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과학기술자들이 은퇴한 과학기술자들, 저를 포함한 그 은퇴한 그 과학기자를 포함해서 이런 과학기술에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야 다양한 이 시너지가 생기고 예상하지 않았던 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은퇴한 과학 기술자들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에 잘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서로 궁합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중매쟁이가 똑똑똑똑하게 해야 돼요. 중매쟁이. 그 누가 중매쟁이가 될 것이냐? 결국은 대전에서는 대전시 하고 그다음에 테크노 파크 이런 쪽에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두루두루 알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바로 이 중소기업이랑 과학기술자 은퇴한 과학기술자 딱 모여놓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필이 오겠습니까? 뭐 이렇게 중소기업 사장들은 뭐든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기술자들은 또 뭐 논문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뭐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중매쟁이가 똘똘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어떤 기계적인 중매쟁이로서의 역할을 바로 플랫폼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문창용 대전시 과학산업국장도 나왔어요. 이분이 키가 크고 목소리도 좋고 아주 차분하게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 내가 과학산업국장을 그동안 몇 번 쭉 봤지만 아주 너무 이렇게 뭐 틀도 좋고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안정적이어서 듣기가 좋았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 문 국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경력 과학기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근데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야, 데이터베이스, 그까짓 그 이력서 몇 개 자료 넣는 거, 뭐, 그거, 중소기업인들이 봐서 뭐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걸 읽기라도 했듯이, 그런데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무슨 소리냐? 과학기술인 데이터베이스 뭐 너무 뭐 쓰고 어쩌고 이런 거 아무리 길게 써봤자 중소기업들이 보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평소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그와 같은 그 틀에 박힌 이력서 플러스 그 사람의 그 과학기술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뭐 20장, 원고지 20장이든 30장이든 같이 넣으면 그러면 이게 서로 맞거든.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단 말은 이제 문창용 국장이 제대로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야, 저 양반은 뭐 괜히 엉뚱한 소리만 하지는 않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좋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대전시에서는 이 역시 이제 플랫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로 40억 원을 신청을 했대요. 내년 예산에. 그러면은 이제 이 훌륭한 놀이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40억을 신청했는데 40억이면 많을 수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대전시에서 하는 시범 사업을 잘 성공을 시키면 그다음에는 다른 지역 구미라든지 경기 수도권이라든지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0억 원, 좀 신청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 간담회 박병석 의원, 이상민 의원, 다선이 그 뭐 이름만 나오면 뭐합니까? 이런 거 도와줘야지. 그래야 신영인 의원, 노웅래 의원, 조승래 의원 이렇게 좀 이렇게 초선 의원들도 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40억 원 국비를 이렇게 플랫폼 사업에 다 반영이 되고 아니 뭐 또 이렇게 여러 의견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야 40억 가지고 안 돼. 좀 늘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이 나지. 뭐 40억 신청했다고 그거 깎을까 말까 이러지 말고 박병석 의원 뭐 국회 부의장까지 했다는데 선배님 그거 좀 한번 좀 늘려서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